할머니, 여기 좀 보세요. 쓰레기 그대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는 말만 100번째입니다. 이게 청소니까? 이렇게 해놓고 청소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청 15층, 이른 새벽에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장님 집무실이 있는 층이에요? 동네 경로당도 아니고. 아니, 이런 중요한 곳에 왜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을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제협력실 김 과장의 고함 소리에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너무 심하다는 표정들이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모욕적인 상황에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시청. 이곳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이자 수많은 사연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때론 기쁨이, 때론 눈물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오늘도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아직 첫 지하철도 움직이기 전인 이른 시간. 거대한 시청 건물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합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서울의 모습이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15층 시장실이 있는 특별층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박순자 할머니. 그녀는 15년째 이곳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이 꺼리는 이른 새벽 시간을 자처해서 맡았고 늘 가장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녀는 가장 먼저 출근해 15층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서는 매일 아침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마치 정해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시장실부터 회의실까지, 창문부터 바닥까지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38세의 김민우 과장은 서울시청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하버드 행정대학원을 나온 수재에 시장 보좌관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180cm가 넘는 키에 늘 완벽한 정장 차림,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말투, 눈빛 하나하나에는 자신감을 넘어선 거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죠. 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는 자신의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작은 먼지 하나, 구겨진 종이 한 장도 용납하지 않았죠. 특히 청소 상태에 대해서는 유난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름진 손이 걸레를 꽉 쥡니다. 그 손에는 7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굵어진 지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새겨진 삶의 이야기들. 하지만 김 과장의 눈에는 그저 무능한 청소부의 거칠어진 손으로만 보였겠지요. 여기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이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 비서, 인사팀에 연락해서 새로운 청소 업체 좀 알아보세요.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요. 특히 오늘따라 김 과장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앞둔 중요한 날.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서울시와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영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특히 김 과장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실 김 과장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장 보좌관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력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늘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인성평가였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할머니, 아시겠어요? 완벽해야 된다고요.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치는 김 과장. 특히 할머니를 향한 그의 태도는 더욱 매서웠습니다. 마치 오늘의 모든 성패가 청소 상태에 달린 것처럼 집착적으로 굴었습니다. 할머니, 화장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니, 이렇게 걸레질을 하시면 어떡해요? 더럽혀 놓으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동네 시장도 아니고. 그의 면박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청소 방법, 걸레를 쥐는 손 모양, 물을 짜는 힘의 세기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거슬렸나 봅니다. 심지어 걸레를 빼앗아 들더니
직접 시범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이해가 되실까요? 할머니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한 걸지도 모릅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이런 모욕을 얼마나 많이 참아왔을까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모욕 속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일에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 특별한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제 곧 서울시청 15층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시장실 비서실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직원이 뛰어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로 말입니다. 통역사님이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2시간 후면 미국 IT 기업 회장단이 도착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서울시청 15층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것. 불과 2시간 후면 1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실리콘밸리 회장단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청소 상태를 지적하며 큰 소리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여러 통역 회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게다가 IT 전문 용어까지 가능한 통역사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시던 박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 과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세요?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영어는 모든 이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외국인처럼 자연스러운 발음과 말투.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과장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할머니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통역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더 숨막히는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준혁 부장이었습니다. 말은 적지만 공평하기로 유명한 그가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상황을 듣자마자 그의 눈길이 할머니께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혹시 그 박순자 여사님이 맞으신가요? 부장의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20년간 청와대에서 대통령 통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수많은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의 통역을 맡으셨던 대단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김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할머니가 청와대 최고의 통역사였다니. 그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청소부가 통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서울시가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때 부장이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사람의 진짜 능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수많은 국제회의를 이끌었던 그 당당한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실리콘밸리 회장단이 도착합니다. 서울시청 15층에서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청 15층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실리콘밸리 회장단이 도착하기 30분 전, 박순자 할머니는 VIP 대기실에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부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두신 옷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는 곧게 펴졌고
주름진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청와대 출신이라지만 15년이나 통역을 쉬었던 분이 과연 이 중요한 자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일행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김 과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장님께 항의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초특급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IT 기업의 회장과 임원진들이었습니다. 190cm가 넘는 키의 마이클 스톤 회장은 강인한 인상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 과장이 급하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색한 발음에 외국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지려는 그때 할머니의 우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Welcome to Seoul City Hall, Chairman Stone. It's been quite a while since the White House meeting in 2010. 순간 마이클 스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Mrs. Park? Sarah Park? Is that really you?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회장이 할머니를 알아보다니. 네, 맞습니다. 제가 2010년 청와대에서 통역을 맡았을 때 회장님은 아직 스타트업 대표셨죠.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영어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미국 발음이 아닌 영국식 영어였는데 이게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들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에서 다시 뵙다니. 여러분, 이분은 제가 아는 최고의 통역사입니다. 백악관에서 만난 수많은 통역사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죠. 마이클 회장의 칭찬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걱정스러워하던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시작하시죠. 부장님의 말씀으로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IT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머신러닝, 양자 암호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전문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옮기는 것은 물론 때로는 보충 설명까지 더해가며 양측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퀀텀 엔크립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기존 암호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 체계를 의미합니다. 혹시 회장님, 2010년 청와대에서 논의되었던 그 양자 보안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이클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미스스 파크. 그때 그 기술이 이제야 완성된 겁니다. 놀랍게도 그때 당신이 이해하신 내용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회의는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할머니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양측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문 계약서의 한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여러 국제 계약을 검토했을 때의 경험으로는 이런 조항은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회장은 즉시 자신의 법무팀에 지시를 내렸고 문제의 조항은 수정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이 서울시를 잠재적인 법적 분쟁에서 구한 것입니다. 4시간의 긴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마이클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통역사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미스스 파크 덕분에 아주 생산적인 미팅이 되었네요. 사실 우리 회사에서 시니어 통역 고문을 모시고 싶은데. 하지만 할머니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도 제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던 김 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가슴 깊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이클 회장 일행이 떠난 후 15층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청소도구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김 과장이 울먹이며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과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변하려 하는 마음이죠. 그날 이후 서울시청 15층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이나 직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과장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할머니와 함께 청소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하죠. 할머니, 제가 진짜 공부를 이제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손에 무리가 가요. 이렇게 하셔야 해요. 할머니의 따뜻한 가르침에 김 과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리셨다는 듯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시장실에서 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박 여사님, 잠시 시장실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시장실에는 이미 여러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할머니를 맞이하셨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 여사님 덕분에 서울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는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 국제협력관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제협력관은 서울시의 모든 국제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겸손함도, 감사함도. 시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도 계속하시면서 중요한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만 통역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는 존경과 감사, 그리고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시청 15층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이나 직위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졌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김 과장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겸손하고 따뜻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요즘 우리 과장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불만이나 원망이 아닌 존경과 감탄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의 시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청소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들과의 만남, 역사적인 순간들.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겸손과 배려가 녹아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남을 대하더군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은 이제 15층의 모든 직원들에게 삶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 스톤 회장이 다시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Mrs. Park, 여전히 청소 중이시네요? 네. 이게 제 일상이 되었답니다. 놀랍습니다. 세계 최고의 통역사가 청소를 하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어떤 일이든 그 안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마이클 회장은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울시청 15층에서는 매일 아침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전직 청와대 통역사와 젊은 과장이 함께 청소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는 직원들의 모습. 할머니,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장님, 겸손히 배우는 자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성공의 시작이 아닐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명예보다 더 큰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 사이에 작은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수석통역사 출신이 15년간 청소부로, 서울시청의 감동 실화, 여러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지만 할머니는 대부분 고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기자 한 명의 진심 어린 부탁에는 머뭇거리시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마트에서 일하고 계세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머니 같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송에 소개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을 울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세계 정상들의 통역을 담당했던 분이 5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겪은 이야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린 건 할머니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에 어떤 일도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걸, 모든 일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청와대에서는 미처 배우지 못했던 소중한 깨달음이었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니.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울시청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층의 직원들도 하나둘 15층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오히려 부끄럽네요. 할머니는 늘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경험, 세계 정상들과의 만남, 그리고 15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까지. 진정한 소통은 지인한 아이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통역할 때도 지금 청소할 때도 그건 변함없더군요. 김 과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뭐냐고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직위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세로.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 스톤 회장이 또다시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Mrs. Park, 우리 회사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세계 임원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길 원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저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겁니다.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결국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전 세계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청소를 하시는 건 변함없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죠? 제가 가장 낮은 자리를 택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되다니.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서울시청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이 듦이 결코 약점이 아님을, 어떤 일이든 그 안에 가치가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서울시청 15층의 아침은 여전히 할머니의 걸레질 소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해 함께 청소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청소가 아닌 삶의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시니어 직원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니어 멘토링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나이 든 직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직원들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까?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 줄 줄은 몰랐습니다. 청소를 하시던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15층 회의실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채로 시작되는 할머니의 인생 강의는 이제 서울시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와대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창문을 닦아볼까요?
할머니는 늘 청소하는 법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책상을 정리하는 법. 그 안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닦을 때는 제일 구석진 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정성스럽게. 그게 진정한 실력자의 자세죠. 김 과장은 이제 할머니의 가장 열성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청소를 해오면서 그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렇게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연락도 없으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할머니의 대답에 옛 동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계 정상들의 통역을 담당했던 그 당당한 모습이 이제는 겸손과 지혜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시니어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세대 간의 벽이 하나둘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경험은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스톤 회장이 보낸 온라인 강연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임원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그들의 회사에서도 시니어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Mrs. Park, your story has changed our company's culture. We now see our senior employees differently.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청소를 하셨습니다. 청와대 수석 통역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에서 더 큰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묻곤 해요. 왜 이 일을 계속하시냐고.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매일 아침 깨끗해지는 창문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맑아지는 것 같거든요. 서울시청의 아침은 여전히 할머니의 걸레질 소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단순한 청소 소리가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직급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화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었다니 이제야 알았네요. 진정한 실력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청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15층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젊은 직원들과 시니어 직원들이 함께 청소를 하고 그 사이에서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모습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건가요? 청소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이제 서울시청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이야기, 세계 정상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삶의 교훈들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과장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신망받는 간부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특히 시니어 직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리더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이 청소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배움의 시간이니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시니어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스톤 회장의 온라인 강연은 전 세계 기업들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이 든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많은 기업들이 시니어 인재들의 경험과 지혜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몰랐어요. 제가 진정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할머니의 말씀에 15층의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세계 정상들의 통역을 담당했던 분이 5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보여주신 겸손과 지혜. 그것은 어떤 당연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울시청의 아침은 여전히 할머니의 걸레질 소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단순한 청소 소리가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직급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주름진 손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그분들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이웃집 어르신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